안녕하세요. IMQA 개발팀 권경민 연구원입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DB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그런 문제들을 프록시 SQL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DB에 발생하는 문제? 과연 DB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DB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커넥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서버끼리 통신을 하려면 정보가 오고 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커넥션이라는 것을 연결해야 하는데요. 이때 서버의 성능에 따라서 해당 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 커넥션의 수는 정해져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서버끼리의 통신을 위해 커넥션을 맺고 통신이 오고 간 후에 연결한 커넥션을 제때 끊어주지 않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통신이 끝났는데도 커넥션을 제때 끊어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커넥션인데도 불구하고 DB가 연결할 수 있는 커넥션 개수 중 하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새로운 커넥션 연결을 시도하면 결국 DB가 연결할 수 있는 커넥션 수의 한계에 다다르면서 too many connection 에러를 뵙게 됩니다. 이번엔 다른 상황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이용자가 몰린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트래픽이 증가하게 됐고 그 많은 트래픽이 하나의 DB로 몰리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서비스가 불안정해지고 심하면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래픽이 많아진다고 왜 장애가 발생할까요? 트래픽이 많아진다는 건 DB에게 보내는 요청이 많아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DB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커넥션을 맺으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장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죠. 이렇게 요청이 많은 상황에선 대부분의 요청을 차지하게 되는 데이터 조회 요청을 어느 정도 처리하기 위해 리플리케이션 전략을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리플리케이션 전략이란 마스터 DB를 기준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복제한 슬레이브 DB들을 두어 데이터 저장 요청은 마스터에, 데이터 조회 요청은 슬레이브에게 보내면서 트래픽을 분배해주는 전략입니다. 마스터와 슬레이브 간의 데이터 싱크를 맞추기 위해 마스터는 데이터가 변경되면 슬레이브에게 바이너리 로그를 보내 슬레이브와 마스터 간에 동일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동일한 데이터가 보장되어야 마스터를 통해 업데이트했던 데이터를 슬레이브에게서 조회할 수 있게 되니까요. 하나의 DB에 모든 요청이 몰리는 것이 아닌 데이터 조회를 전용으로 담당하는 DB가 추가적으로 생기면서 트래픽이 한쪽에 몰리는 상황은 어느 정도 해결은 했지만 늘어난 DB만큼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늘어났습니다. 바로 커넥션 관리죠. 늘어난 DB만큼 관리해야 하는 커넥션도 늘어났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자신이 보내는 요청의 도착지를 마스터로 가야 할지 슬레이브로 가야 할지 일일이 소스 단계에서 직접 설정해야 했는데요. 그림처럼 슬레이브로 가야 하는 데이터 조회 요청이 들어왔을 때 3개의 슬레이브 중 어느 슬레이브로 가야 할지 설정해야 된다는 뜻이죠. 도착해야 할 슬레이브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슬레이브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돌면서 선택하거나 성능이 좋은 서버에게 우선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현재 가장 커넥션 연결이 덜한 서버로 가느냐 등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소스에 녹인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DB가 죽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리플리케이션 전략 때문이 아니더라도 DB가 죽는다는 건 심각한 장애 중에 하나이지만 만약 소스 단계에서 미리 설정했던 슬레이브 DB가 죽는다면 해당 DB를 도착지로 설정했던 요청은 길을 잃게 됩니다. 만에 하나 마스터가 죽게 된다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던 마스터 DB가 죽으니 데이터 저장 요청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슬레이브 DB들 역시 마스터로부터 최신의 데이터를 업데이트 받지 못하면서 나중에 DB를 다시 살리더라도 마스터와 슬레이브 간에 데이터 싱크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DB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커넥션과 관련된 에러, 리플리케이션 구조에서의 도착지 DB를 소스 단계에서 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DB가 죽어버리는 상황들이었죠. 이러한 DB 장애들을 미연에 방지해주거나 쉽게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툴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프록시 SQL입니다. 프록시 SQL의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어떤 문구를 부제목으로 쓰는데요. 바로 High Performance MySQL Proxy, 프록시 SQL이 내세우는 캐치프라이즈 문구입니다. 해석해보면 고성능 MySQL 프록시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름과 캐치프라이즈 문구에서부터 프록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프록시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 프록시 서버란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위치하여 요청을 대신 받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캐시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하고 캐시 정보를 요구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원격 서버에 접속을 하지 않고 직접 응답해주면서 서버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름에서부터 프록시가 들어간 만큼 벌써 오늘 제가 소개할 프록시 SQL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프록시 SQL은 어떠한 기능을 통해 DB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프록시 SQL의 기능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커넥션과 관련된 기능. 두 번째, 데이터 조회 문법인 쿼리와 관련된 기능. 세 번째, 모니터링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줄러 기능이죠.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커넥션과 관련된 기능 중 첫 번째는 바로 커넥션 멀티플렉싱입니다. 커넥션 멀티플렉싱이란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을 재사용하는 기능인데요. 프록시 SQL은 프록시라는 이름처럼 어플리케이션과 DB 사이에 위치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요청을 대신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청을 주고받을 땐 커넥션이라는 걸 맺게 되는데요. 여기서 프록시 SQL은 커넥션 멀티플렉싱 기능을 통해 맺어진 커넥션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커넥션을 재사용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사실 커넥션은 새롭게 연결될 때마다 3웨이 핸드쉐이크라는 사전 검증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서버끼리의 3번의 악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요청을 보내도 되나요? 네, 보내도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보내겠습니다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커넥션이 맺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요청이 1000개라면 1000개의 커넥션을 맺을 텐데 커넥션 멀티플렉싱 기능이 없다면 이 3웨이 핸드쉐이크 작업을 1000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록시 SQL은 커넥션 멀티플렉싱 기능을 통해 이미 한 번 맺었던 커넥션을 재사용하여 3웨이 핸드쉐이크 단계를 생략합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커넥션을 맺는 비용을 아끼고 그만큼의 여유 시간이 생기면서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또한 프록시 SQL은 자신과 연결된 서버를 관리합니다. 서버의 성능별로 감당 가능한 커넥션의 수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프록시 SQL은 어플리케이션과 DB 사이에서 DB 서버가 감당 가능한 커넥션 수를 설정하고 그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죠. 이 덕분에 어플리케이션이 보내는 3웨이 핸드쉐이크라는 무수히 많은 악수의 요청을 DB가 손이 모자라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주죠. 두 번째 기능은 쿼리와 관련된 기능인 쿼리 라우팅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보내는 쿼리를 프록시 SQL이 분석하여 마스터로 갈지 슬레이브로 갈지 목적지를 정해주는 기능입니다. 리플리케이션 전략을 취한 구조일 땐 더욱더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록시 SQL은 자신과 연결된 DB의 IP 정보와 그 DB가 마스터인지 슬레이브인지를 저장하고 쿼리 룰이라는 설정을 통해 특정 문자열과 DB를 짝지어 놓고 어플리케이션이 보낸 쿼리문이 설정해 놓은 문자열과 일치하면 짝지어진 DB로 요청을 안내하는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보내는 요청의 도착지를 일일이 소스 단계에서 미리 설정해야 했지만 이제는 프록시 SQL로 보내기만 한다면 알아서 도착지를 판단해 줄 겁니다. 또한 연결된 DB에게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프록시 SQL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최적의 경로를 찾기 위한 설정 중 하나이죠. 가중치가 높은 DB에 우선적으로 요청을 분배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들어온 요청이 어느 DB로 가야 최적의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이죠. 쿼리와 관련된 기능 중 두 번째는 바로 쿼리 캐시입니다. 이전에 설정했던 쿼리 룰을 같이 이용합니다. 특정 문자열이 포함된 쿼리문이 들어온다면 쿼리의 결과값을 미리 캐시해 놓고 해당 문자열이 포함된 쿼리가 들어온다면 미리 캐시해둔 결과값을 대신 응답합니다. 쿼리 수행을 위해 DB에 접속하지 않고 프록시 SQL이 직접 대신 응답하면서 DB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죠. 세 번째 기능은 바로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프록시 SQL은 자신과 연결된 서버 상태를 핑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서버 상태 체크를 위한 핑을 보내주는 주기를 설정하고 설령 핑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몇 번까지 재시도할 건지도 설정합니다. 재시도 횟수를 초과하면 서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프록시 SQL은 해당 서버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서버 목록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네 번째 기능은 스케줄러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설정해둔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프록시 SQL 자체에 내장된 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커스텀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시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DB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 유용한 프록시 SQL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직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앞선 문제 상황에서 마스터 DB가 죽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 저장 요청을 수행하던 마스터가 죽는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고, 마스터가 보내주는 바이너리 로그를 통해 데이터 싱크를 맞추던 슬레이브들은 더 이상 최신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리커버리 전략입니다. 데이터 조회 요청을 수행하던 슬레이브 DB 중 하나를 새로운 마스터로 승격시키는 전략이죠. 하지만 프록시 SQL에는 리커버리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기능들과 추가적인 툴을 이용하여 리커버리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바로 오케스트레이터와 스케줄러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오케스트레이터는 오픈소스 MySQL 고가용성 솔루션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오케스트레이터는 리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 DB의 구조를 파악하고 DB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프록시 SQL은 없는 리커버리 기능이 있습니다. 마스터 DB의 장애를 감지하고 파악해둔 구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복구 방법을 선택하죠. 오케스트레이터가 마스터의 장애를 인지하고 슬레이브 중 하나를 새로운 마스터로 승격하면 프록시 SQL 역시 새롭게 승격된 마스터를 인지해야 하는데요. 프록시 SQL이 관리하는 서버 정보를 업데이트해줘야 합니다. 스케줄러 기능을 통해 주기적으로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오케스트레이터가 승격시킨 새로운 마스터와 DB 구조가 변경된 걸 파악하고 프록시 SQL이 관리하는 서버의 정보를 수정합니다. 죽어버린 마스터 DB를 제외시키고 새롭게 승격된 마스터를 서버에 반영하면 이제 다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리커버리 전략을 실행했더라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선 리플리케이션 전략에 대한 설명 중 슬레이브는 일정한 주기마다 마스터로부터 바이너리 로그를 받고 데이터에 싱크를 맞춘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새로운 마스터를 승격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슬레이브가 마스터로 승격된다는 건 기존의 마스터가 죽었다는 뜻이고, 그동안 데이터를 저장하는 요청을 수행하지 못하여 어플리케이션이 보낸 요청이 유실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queue를 추가하여 요청을 queue에 쌓아놓게 되면 DB가 죽더라도 데이터는 queue에 유지되고, DB가 다시 살아났을 때 queue에 쌓여있던 요청을 하나씩 뽑아 수행하게 된다면 데이터의 유실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서비스 특성상 실시간 데이터 반영이 중요한 서비스라면 queue를 통한 방법은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DB에 트래픽이 몰리면서 커넥션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과 몰리는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리플리케이션 전략,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러한 DB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록시 SQL의 기능들과 프록시 SQL의 기능을 이용해서 마스터 DB가 죽었을 때도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하게끔 하는 리커버리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습니다. 화면에 나열된 키워드들을 보고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키워드만 보고도 프록시 SQL은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셨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서비스를 운영 중인 개발자분들께서 DB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프록시 SQL이라는 툴도 있다 라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